지금 보이는 것은 초역세권의 아파트 모습인데요. 오래되기는 했지만은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파트들도 지금 현재 가격이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지금 현재 대부분의 규제 지역들이 해제가 됐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는데요. 뒤에 보이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그리고 초포마의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많은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 이곳 같은 경우, 광명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철산역 주변의 모습들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현재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의 가격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의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의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곳은 7호선 철산역 주변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철산역 4번 출구에 초역세권의 아파트가 보였는데요. 이 아파트는 쌍마 한신 아파트였습니다. 딱 봐도 지어진 지가 꽤 오래돼 보이는 이 아파트는 1992년도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였습니다. 초역세권의 쌍마 한신 아파트는 아파트 세대수 384세대, 총 3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최고층은 15층으로 건축이 된 아파트였는데요. 최근 실거래 가격 중에 한 건의 거래건이 하락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30평형의 실거래 가격을 살펴보니 2021년 7월에 9억 원까지 거래가 되었었는데요. 최근에 하락 거래가 된 것은 2022년 8월에 6억 2,300만 원까지 떨어져서 하락 거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주차 시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쌍마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초역세권이라는 장점이 있었지만은 384세대라는 세대수가 다소 아쉬웠는데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까 광명중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광명중학교 바로 옆으로는 광명고등학교도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인근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초등학교가 다소 멀다는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광명고등학교를 둘러보다 보니까 뒤편으로 신축 아파트가 보였는데요. 이 신축 아파트는 무엇일까 궁금해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광명고등학교와 광명중학교를 품고 있는 이 아파트는 철산역 롯데캐슬 SK뷰 아파트였는데요. 이 아파트는 철산주공 7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만들어진 아파트로서 평균 청약 경쟁률이 16.6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재건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아파트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라서 그런지 주변의 조경시설들이 상당히 잘 돼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한 석가산 같은 것들도 멋스럽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멋스럽고 좋은 나무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어요. 앞으로 철산역 일대의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된다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철산역 롯데캐슬 SK뷰 아파트 옆으로는 또 다른 주공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경매로도 진행되는 이 아파트는 철산 주공 13단지 아파트였습니다. 딱 봐도 굉장히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7호선 철산역 4번 출구와 인접하고 있는 역세권의 아파트인 철산 주공 13단지 아파트를 한번 가서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매가 50% 이하의 가격에 진행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 이 대규모의 아파트가 어떻게 개발이 될지도 궁금했거든요. 앞서 살펴본 쌍마 한신 아파트 바로 인근에는 철산역 롯데캐슬 SK뷰 아파트가 있었고요. 상권이 지금 현재 정비 중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이 아파트 옆으로는 철산 주공 13단지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경찰서도 있는 모습이 보였고 굉장히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라는 것을 가면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철산 주공 13단지 아파트는 아파트 전체 세대수 2,460세대, 총 2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고층은 15층으로 건축이 되어 있고 1986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라는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한눈에도 알 수 있었는데요.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28평의 가격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감정 가격을 살펴보니 28평형이 10억 6천만 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저가는 49%까지 떨어져서 5억 1,940만 원에 진행되는 경매 매물이었어요. 반가격 이하로 진행되는 경매 매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 가격도 살펴보니 28평의 아파트 가격이 2021년 11월에 10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22년 11월에는 5억 4천만 원까지 하락돼서 거래된 사례가 있었고 2022년 12월에는 7억까지 하락돼서 거래되었습니다. 2021년의 고점 대비 하락의 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주변으로 1300세대가 넘는 철산역 롯데캐슬, SK뷰가 입주를 이미 완료를 했고 이 아파트 인근으로 또다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였는데요. 그 아파트는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총 3804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물량이었습니다. 철산 주공아파트 8단지와 9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0.97대 1이었습니다. 광명의 대장주로 불리웠던 이 아파트마저도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경쟁률이 나온 건데요. 지금 현재 각종 규제에서 완화가 되고 추후 2025년 5월에 입주를 앞둔 이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앞으로 궁금합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철산 주공 13단지 바로 옆으로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가 한참 개발 중이었고요. 그 건너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우선 저 멀리 보이는 것은 가산 디지털 단지역 인근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일자리들이 많이 보였고요. 또한 눈에 확 띄는 안양천이 보였습니다. 또한 안양천 인근에 운동할 수 있는 작고 큰 공원들이 있는 것도 보였는데요. 이런 쾌적한 자연 환경이 바로 인근에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또한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철산 주공 13단지 아파트는 안양천과 인근하고 있다는 쾌적성도 있었지만은 바로 초등학교를 품고 있었습니다. 철산 주공 13단지 안에 광성 초등학교가 있었는데요. 초등학교와 인접하고 그리고 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자연 쾌적성까지 가지고 있는 철산 주공 13단지 아파트의 입지가 나쁘지 않다고 보였습니다. 또한 건너편에는 철산 주공 12단지가 보였는데요. 철산 주공 12단지 아파트는 아파트 전체 세대수 1800세대, 총 1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고층은 15층으로 건축이 되었고 1986년도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입니다. 철산 주공 12단지의 장점은 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안양천도 끼고 있었지만 철산 3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었습니다. 생활의 편의성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러한 복지시설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고 도서관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입지가 좋아 보이는 철산 주공 12단지의 실거래 가격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2021년 5월에 거래된 21평형의 가격은 8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거래된 2022년 12월의 거래 가격은 21평의 아파트 가격 6억 1,500만 원의 하락 거래가 있었습니다. 철산 주공 12단지 옆으로는 철산 로데오 거리가 있었는데요. 철산의 유명한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산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 쪽에 있는 철산 로데오 거리는 상당히 상권이 활발하다고 느꼈습니다. 공실의 상가도 거의 없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어요. 철산역 상권을 둘러보고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 아파트는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 아파트였습니다.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 아파트는 아파트 전체 세대수 1264세대,
총 1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고층은 34층으로 건축이 되었고 2010년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살펴보니 많이 하락돼서 거래된 사례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 아파트 옆으로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또한 인근에 광명 경찰서가 있었고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의 주변은 어떨지 궁금했어요. 저 멀리 광덕 초등학교의 모습도 보였고 바로 옆에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가 입지하고 있었는데요.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는 아파트 전체 세대수 798세대, 총 7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층은 29층으로 건축이 되었고 2021년 3월에 입주를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은 이 지역에서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는 가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철산동 일대를 오늘 둘러봤는데요. 철산동과 바로 인근하고 있는 광명시 하안동에도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근하고 있어서 그 아파트까지만 보고 돌아가기로 했어요.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바로 옆에는 안현초등학교가 있었는데요. 안현초등학교 옆으로 또 다른 아파트 단지들이 보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를 한 이편한 세상 센트레빌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38평형의 감정 가격은 12억 3,900만 원에 책정이 되었고 최저 가격은 49%의 진행을 하는 6억 711만 원에 책정이 되었어요. 오늘 철산동 일대를 돌아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신축의 아파트들과 구축의 아파트들이 혼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주공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면서 신축의 아파트의 가치를 빛내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매우 춥고 배가 고팠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